네, 지금부터 제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생태계 구축 방안이란 주제로 90분간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제2세션의 전문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김창수 경기대 관광전문대학원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제를 해주실 박철희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원님,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토론회는 지진호 논산문화관광재단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재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리궈창 중국 허베이성 친왕다오시 부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부시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 먼저 발언하신 후에 이동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카시 마코토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를 지금부터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점심 드시고 나니까 아마 조금 졸음도 오고 그럴 텐데요. 이 섹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생태계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황해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3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 관광 분야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었고, 또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서도 여행이라는 것이 잠시 멈추면서 우리 삶도 나름대로 즐겁지는 않았던 터널을 우리는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 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고, 그 결과가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대백제전과 황해 포럼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충청남도는 많은 문화유산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주제로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해오신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의 박철희 선임연구원님의 발표를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잘 안 되나요?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철희 연구원님한테 좋은 발표 부탁드리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 문화유산과 관광과 관련된 거, 그리고 사례로 저희 충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충남이 뭐 사실은 지역 문화유산을 대표하지 않지만 그래도 전국의 어떤 지역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과 과제, 그리고 향후 관광 생태계 구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문화유산 관광과 관련해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하면, 유산에 대한 관광을 하면 장소를 유산에 대해서 그냥 관람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사람에 대한 어떤 활동 그런 것을 경험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지역문화유산 관광의 접근과 관련된 뭐 6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진정성과 질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타 관광 요소하고는 틀리게 문화유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 진정성에 대한 부분이 좀 특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에 대한 보존과 보호,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보호고요. 세 번째로는 장소와 프로그램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주요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 공동체와 관광객들이 서로 이해하고 만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협력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지역문화유산 관광의 어떤 5가지 원칙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러한 것을 구성하는 어떤 체계 그리고 서비스 등이 사실은 관광 생태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저희 포럼에서 제가 다루기에는 좀 시간 관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정책 중심으로 좀 이슈를 제기하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유산과 관련된 활용 이용에 보면 목적과 관련해서 교육 분야, 그 관광 분야, 상품 분야, 산업 분야 이렇게 나눠집니다. 활용 목적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문화재청에서의 문화유산에 바라보는 입장은 주로 교육 쪽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문화관광부 입장에서는 관광 산업 그리고 산업화 쪽에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 이제 집중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러한 그 문화유산 관광은 경제적 이익, 사회적 이익, 환경적 이익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 특히 지역 유산은 지역의 매력물을 창출하고 특히 사회적 분야에 있어서 지역의 어떤 공동체를 복원하고 자부심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를 창출한다 하는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회복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 외에도 충남의 사례를 좀 뒤에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문화유산 현황과 관광개발 분야 부분입니다. 충남의 그 문화유산은 분포적으로 보면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공주, 부여, 논산 그리고 서천 이러한 축을 바탕으로 한 백제문화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홍성하고 예산을 중심으로 한 내포문화권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광지와 관련해서도 그 금강을 중심으로 한 것은 주로 이제 역사 문화 관광지가 분포되어 있고 서해를 중심으로 해서는 서해 해양 자원을 중심으로 이제 그 관광 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그 내포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그동안 충남의 문화유산의 어떤 그 관광 개발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2000년도에 이제 그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유산 관광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해를 중심으로 한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특히 내포문화권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잊혀졌던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내포라는 지명이 복원되고 역사성이 재조명됨에 따라서 오늘날 홍성 예산의 내포 신도시가 들어서는 어떤 계기 그리고 공동체가 다시 복원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백제문화권 그리고 내포문화권 이후에 최근에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2가지 광역계획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남과 관련해서는 서부 내륙 광역 관광 개발이 계획이 수립됐고 문체부에 수립됐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거점과 관련해서는 논산과 예산에 그 거점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외에 천안, 공주, 논산 이 지역의 역사 유산을 소재로 해서 지금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다음 내륙권 외에 특히 역사유산과 관련돼서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입니다. 관련해서 대표적인 거점 지역 사업으로서 논산의 사업, 그 천년누리마당, 그리고 홍주천년, 홍성을 중심으로 한 홍주천년 양반마을, 그리고 예산의 추사 서해 창의 마을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 이외에 연계 사업 그리고 루트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해서 이러한 개발 이후에 그동안 충남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적인 성격이 강한 이벤트와 축제와 관련돼서 보면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백제 문화제가 가장 충남에서는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유산을 기반으로 한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충남에서 이 문화유산과 관련된 관광 수요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충남의 어떤 여러 관광과 관련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시설, 그리고 역사적인 시설, 그리고 뭐 휴양지, 뭐 숙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그룹핑을 해서 역사유산과 문화시설의 어떤 포션을 한번 살펴보니 거의 한 3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관광객에서도 38.7%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역에 있어서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고 포션이 크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외국인 관광객 추이를 보면 2019년도에 전체 충남의 어떤 포션이 1.7%였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를 거쳐 2.7%로 완전히 2020년도에 3.4%였다가 2022년에 이제 2.7%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의 어떤 관광 수요는 회복되고 있지만 지역은 아직 지금 회복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문화유산을 활용한 이러한 관광 활성화 그리고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지역 단위에서 문화유산의 관광 수요가 지역별로는 좀 편차가 있지만 충남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관광개발 계획이 거점 형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 그리고 진행 중에 있는 단계가 많기 때문에 지금 관광과 관련된 이런 어떤 면적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돼서 관광과 관련된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충남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유산 관람이 아닌 관광의 어떤 자원화, 상품화, 산업화를 위해서는 경관, 생태, 음식 이런 어떤 관광 서비스와 그리고 지역과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와 지자체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충남뿐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관광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 정책과 그리고 개발을 중심으로 좀 오늘 좀 한정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가 정책과 연계해서 지역 유산을 활용한 관광 거점을 좀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 관광과 관련해서 장소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이벤트 개발, 그리고 오늘 환항의 포럼 개최와 연계해서 환항해권 국가 간 관광 협력 증진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구체적인 좀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 거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문화유산 중심의 그 보는 것 중심의 어떤 그 관광이 아니라 볼거리하고 체험 그리고 숙박 편의가 융복합된 어떤 관광 거점을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레저 스포츠 그리고 교통 네트워크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유산 중심으로 관광 문화유산 관광 개발과 그리고 콘텐츠 문화유산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향후에는 이야기 콘텐츠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주의 경우에는 어떤 문영왕릉이라든가 어떤 역사적인 어떤 유산도 중요하지만 문영왕릉과 관련된 왕실과 관련된 스토리, 그리고 부여의 경우에서는 국제적인 어떤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콘텐츠, 그리고 청양과 관련해서는 백제의 어떤 자연 소재와 관련된 어떤 콘텐츠,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결 네트워크 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실체와 그리고 관광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유산을 좀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 기반의 더 위에 그 소프트적인 어떤 관광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좀 마련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백제 문화단지와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어떤 단순한 어떤 건축물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서 여기에서 있었던 어떤 스토리라든가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어떤 정적인 어떤 관광에서 더욱 문화유산과 관련된 풍부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면 프랑스의 뷰티풀하는 그런 어떤 그 관광과 관련된 어떤 역사유산을 테마로 한 축제 이벤트와 관련해서 행해지는 부분을 좀 지역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새로운 기술에 대응한 관광 시스템의 어떤 구축입니다. 그동안의 어떤 관광 생태계에는 아시다시피 여행업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다면, 지금은 스마트 기반의 스마트 관광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 분야는 사실은 서울 수도권인 경우에는 사실은 메이저 업체가 이미 다 선점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구축하고 참여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관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과 관련된 어떤 기관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상호 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의 공동적인 발전과 번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백제 유산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살펴보면 과거
중국,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와 교류했던 어떤 많은 유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관광의 어떤 교류 협력체를 구성을 해서 공동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미래의 어떤 지역 유산의 어떤 관광 생태계 구축 그리고 나중에 나아가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방향과 네 가지 세부 전략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박철희 박사님 차분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토론은 앉아서 하도록 하고요. 차분하게 아마 조용히 원래 30분 드렸는데요. 20분 만에 핵심을 줄이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토론의 시간을 조금 늘리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충청남도에서의 지역문화유산은 뭐 너무나 잘 알듯이 그동안 백제문화권 중심, 중원문화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가 최근에 뭐 내포문화권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또 내포문화권과 우리 해양 자연 어떤 유산들과의 연계성 측면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많은 이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뭐 6.25 문화권 사업이라든지 내포문화권 사업에 조금은 자문도 하고 또는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한 컨설팅도 했는데요. 사실은 집행이나 그 사업 효과가 지역사회에 잘 스며드는지는 캐션 마크인 것 같은데 앞으로 정책 관련된 부서에서 또는 여기에 오신 분들도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은 사실은 이런 하드웨어 사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융합시킬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화유산을 우리가 관광의 옷을 어떻게 입혀서 관광객들이 우리 충청남도에 얼마나 많이 오게 하느냐, 또 그들이 그 상품의 매력을 진짜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의 문제를 아마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어떻게 보면 이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고민들을 하나하나 과제들을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뭐 사회자도 말씀을 했듯이 조금 시간 관계상 먼저 가셔야 되는 우리 황화계군의 대표적인 파트너인 중국의 우리 리권창 하베이성 칭화다오시 부시장님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女士们、先生们、朋友们， 네,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非常荣幸能够 오늘 代表河北省政府主办 허베이성을 参加此次 대표해서 文化旅游分论坛， 이번 제2세션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旅游文化产业发展 칭왕다오시의 관광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습니다. 位于 저희 河北省 칭왕다오시는 东北部 하북성의 동북부 지역에 北依 위치하고 燕山 있습니다. 南临渤海 비엔산 그리고 西距中国 발해를 首都北京280 가까이 하고 있으며 그리고 베이징과는 280km 떨어져 있습니다. 화북과 동북 지역의 중요한 허브 도시로 자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문명, 농경 문명, 그리고 유목 문명이 융합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칭왕다오시는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기원전 215년 동쪽을 살피다 칭왕다오에 이른 중국의 최초의 황제 진시황이 신에게 빌기 위해서 바다를 향해 절을 했다고 전해지면서 칭왕다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는 중국 최초의 연해 개방 도시 중 하나로 지정되었으며 1984년에는 중국 최초의 연해 개방 도시 중 하나로도 지정되었습니다. 1990년도에는 아시안 게임 그리고 2008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공동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칭왕다오는 광활한 해역과 쾌적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겨울 下无酷暑 혹한과 여름에 气候 폭염이 温和 없이 四季 기후가 分明 온난하며 사계절이 这里有 뚜렷합니다. 1805 또한 的平方公里的海域 1805km에 달하는 185公里的海岸线 1805 제곱킬로미터에 潮汐和 달하는 风力条件 해역과 最适宜 185km에 开展 달하는 海 해안선은 上运动 물론이고 요트 是世 종목에 界 가장 公认的 적합한 七大 조석 优 및 秀海 풍속 上赛场 조건까지 之一 갖추고 있으며 세계 每年 7대 有 해양 近 100 스포츠 万 경기 人 중 参与 하나로 帆船 꼽힙니다. 帆板赛 매년 艇等 100만여 海上运动 명의 그 秦皇岛 요트 그리고 生态优美 윈드 资源 서핑 丰富 해상 경기 这里 이 山 스포츠 海 애호가들이 이곳에서 참여를 川 하고 湖 있습니다. 뿐만 湿地 아니라 温 칭앙다오시는 泉 아름다운 생태 等资 환경과 源 풍부한 富集 자원을 자랑합니다. 山海关 산, 是 바다, 中 관 国万里 그리고 长城的起 도시, 点 호수, 습지, 온천 등 黄金 관광 海岸 자원이 밀집되어 是中 있으며 国最美的 만리장성 八大 동쪽끝 海岸之一 요새인 산하관이 每年吸 있습니다. 引 또 뿐만 7000多 아니라 万中外 칭앙다오 游客 황금 在此 해안은 매년 休闲度 7천만이 假 넘는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环 휴양지입니다. 航海论坛作为 환황회 以海洋为纽 포럼은 带的重要区域 해양을 性枢纽 매개체로 하는 区域性论坛 중요한 지역 在促 공동체로서 进环黄海地区 환황해 和平繁 지역의 荣 평화, 可持续发展方 번영, 面 지속 发挥的 가능한 重要的 발전을 作 위해 用。 핵심적인 역할을 第九届 해왔습니다. 环航海 제9회 论坛 환황회 포럼은 以连接环 해양 黄海 문화 城市 관광을 实现 대전한 海洋文化旅游 환황해가 大转型为主题， 연결하다를 携手环黄海 주제로 各市 환황해 共 각 同探讨 도시와 海洋文化旅游等 해양 产 문화 业发展， 관광 등 산업 必 발전을 将为 논의하는 深 자리가 化 될 向海 것입니다. 发展的共 이번 识， 포럼은 深化环黄海区域合作， 환황해 발전 활성화에 深化 대한 海洋 공감대 文化旅 형성과 游胜地 환황해 创建， 지역의 협력, 해양 提 문화 供 관광지 重要的 조성을 机遇 촉진하는 데 和 큰 强劲的 역할을 动 하리라 力。 믿습니다. 我们将以此次论坛为契机， 이번 进一步加强 포럼을 与环黄 계기로 海各 저희 城市的 진앙다오시는 沟通交流， 환황해 각 도시와의 积极 교류를 探索相关合 확대하고 作， 다양한 共同 형태의 推动 협력을 区域发展 적극적으로 进步。 모색하며 同时， 지역 我 발전을 们 공동 真诚邀 추진해 请 나갈 各位 것입니다. 友人 또한 到秦皇岛访问， 여러분들께서도 积极推进 친앙다오에 人文交流 오셔서 合 인문 作， 교류 협력을 深化友 적극적으로 谊， 추진하면서 共赢发展。 우리를 最 증진시키고 后，预 상생 祝各位 발전을 朋友 이루고 싶습니다. 身体健康， 마지막으로 工作顺利。 여러분들의 谢谢大家。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리커창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뭐 바로 가셔야 되나요? 어떻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일단 박수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이 있어서 가셔야 된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 리커창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허베이성은 농경, 유목, 해양 문명이 어떻게 보면 융합된 곳인 것 같습니다. 유목과는 뭐 조금 틀릴지 모르지만 우리 농경 문화, 그다음에 우리 해양 문화를 보면 충청남도와 유사한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배워야 할 점이 기회가 되면 한번 저도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는 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등 메가 이벤트를 공동 개최하면서 특히 아마 해양 스포츠 이런 어떤 올림픽 아시안 게임 관련된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가야 할 방향에 좋은 메시지를 주시고 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황황에 연결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 일본 또 우리 대한민국인 충청남도와 황황해를 연결하는데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갔습니다.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먼저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토론을 기회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 소장님이십니다. 제가 이력을 보니까 시즈오카현의 관광정책과 과장으로도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카시 마코토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다카하시라고 합니다.
今からですね、日本語で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す。 여기서부터는 일본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즈오카 현은요, 2013년에 충청남도와 우호 교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황해라고 해서 바다를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번 포럼은요, 시즈오카 현에서도 대단히 막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일본에서 가장 깊은 스루가라는 그 해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미즈라는 곳에서 663년에 이 백제 지역과 그 전투가 있었을 때 그 백마강 전투에 있어서 일본에서 3번 정도 파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째 군이 시즈오카의 이 시미즈의 군대가 파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도착했을 때는 이미 패배가 결정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결국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었기에 지금 현재 충청남도와 함께 이렇게 협정도 맺어가면서 다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포럼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문화 그리고 협력, 문화유산 등등을 테마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서울 사무소 소장으로서 2021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 조금 전에요. 시즈오카 현에 있는 이즈반도라는 곳에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세계 지질공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곳을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업무를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즈반도 같은 경우에는 시즈오카 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후지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후지산이라든지 녹차라든지 그리고 와사비가 냉이가 유명합니다. 고추냉이가 유명합니다. 후지산은 유네스코로 따지자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 후지산의 약간 그 서쪽에 보면 미나미 야마바스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나미 알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다시 말씀을 드리겠으면은 이즈반도에서 도쿄의 수도권에서 관광지로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자연이 대단히 아름다운 곳인데 이곳을 그 유네스코의 지질공원으로서 등록이 돼서 2018년부터 등재가 되었습니다.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관광과 그 지역의 그러한 그 생활이 가능한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계되어 자연이나 문화 그리고 유산 등의 가치 등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왜 등록하고자 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또 유네스코에서는 왜 이러한 문화유산들을 소중히 여기고 등록을 등재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의 이런 소중한 웅진, 사비 이런 문화유산들이 있는데요. 대단히 훌륭한 유산들입니다. 이러한 유산들을 그저 훌륭하다라고 계승하는데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저 훌륭하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곳에서 배워서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이것을 관광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 이러한 사이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잘 돌아야만 문화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라는 것은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리고 지질파크, 지질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요. 그리고 기억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만 이러한 문화유산을 통해서 무형의 유산을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러한 문화유산들을 통해서 지역에 존재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을 가져다가요.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 소중한 것들을 자손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미래에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소중하게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개발 또는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접근성을 정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에서 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요, 쓰레기가 늘어나다든지 또는 쓰레기장이 돼버린다든지 이런 점들도 절대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는 자연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훼손되면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단히 자연도 아름답고 또 역사적으로도 훌륭한 유적도 많이 있는 그런 백제의 땅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왔다라는 것도,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또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 것이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와 우호 체결을 했기 때문에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더 서로 구체적으로 하면서 지역 문화와 교류, 그리고 자신의 이런 땅을 소중히 여기면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의 직업으로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즈오카현 또 무엇보다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그 가치를 보존하고 또 자연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시즈오카현에서는 우리나라도 뭐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지정이라든지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시면서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우리 전통 어떻게 보면 역사문화유산의 어떤 보존, 관리, 지속 가능성, 관광과 연계하는 측면에서의 오버투어리즘 문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적정한 수용력을 통해서 우리 관광의 가치를 문화와 어떻게 연계하느냐는 부분은 또 하나의 우리 관광 분야나 문화유산을 관리, 지속 가능하게 또 그 가치를 빛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도 관광 수용력과 연계해서 고민하는 영역이라는 말씀을 던져준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역사문화 전통에 대한 그 가치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또 함께 논의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양대학에서도 후학들을 그동안 많이 가르치셨다가 이제 행정, 집행부서로서 역할을 하는 우리 논산문화관광재단을 직접 어떻게 보면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나름대로 이 지역의 어떤 문화유산 또는 어떻게 보면 축제 이벤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 고민을 하고 계시는 지진호 우리 대표이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진호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바와 같이 저는 한 30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 관광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기관을 논산시에서 맡고 있는데 제가 대학에서 느꼈던 거하고 실제에 와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들이 이제 조금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에 제가 이제 출장이라든가 뭐 특강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각 지역 지방 도시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인구 소멸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걱정이고요. 뭐 지역에 있는 여러 산업계들도 굉장히 많은 이제 고통도 겪고 있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광을 바라보는 시각도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보니까 0.78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이 결혼을 해서 1명을 채 낳지 않는데 올해 0.7도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인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감소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방 도시에서는 정주 인구들을 유치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요즘 말하는 관계 인구, 생활 인구 이런 것들을 늘리려고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관광객 유치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광객 유치가 과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뭐 경제적인 효과의 제고나 뭐 이런 단순한 목적에서 시작했다면 지금은 지역이 살기 위한 생존 방식 하나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그 통계를 보니까 외지에서 관광객이 약 90명 정도가 오면 90명 정도가 와서 1박 2일로 그 지역에서 이제 투숙을 하고 또 밥을 먹거나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원래 갖고 있던 그 지역의 경제 현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지역에서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정주시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뭐 그 지역의 특산물을 주기적으로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휴가 때 와서 휴가를 즐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관계 인구나 생활 인구를 확장하는 데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도 지금 이제 환황의 포럼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여러 국가들도 있습니다만은 국내 관광객 유치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어떤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박철희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신 여러 내용 중에 충남문화유산 관광을 보면 조금 몇 가지 이제 이 과제가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 관광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단체 관광보다는 FIT 형태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관광 이런 쪽으로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찾는, 이제 과거에는 문화유산만 찾는 이런 형태의 관광이 보편화되고 문화유산 위주로 이제 관광지가 형성이 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패턴하고는 조금 바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빨리 대응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 다른 지자체장님들 뵐 때도 그렇고 이런 포럼에서도 명품 가로수길이라든가 뭐 둘레길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어떤 관광 상품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환황해권 국가를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충청남도의 이 관광 상품 내용을 보면 중국이나 일본의 맞춤형 관광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산에 그 대사항이 개항이 되면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명동에 와서 화장품을 사지 않고 이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의 상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과자를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산항에다 그 한국의 과자만 전시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갈 때 과자를 한 보따리씩 사갈 수 있는 그런 것 좀 맞춤형 상품을 좀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제안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황해 국가의 너무 모호한 형태의 타겟을 가지고 일반적인 상품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좀 타겟별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화유산에 이제 이 부여나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남도권에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주간보다는 야간 관광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많이 좀 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밤이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부여 같은 경우에도 이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들 때문에 건물을 고층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아서 밤에 오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타개도 하고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밤을 활성화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서동 연꽃 축제 할 때 그게 여름에 하거든요. 굉장히 덥기도 하지만 그 더운 것들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밤을 이용하자. 그래서 국남제 이 야간 경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서천인가요? 서천의 그 당진 어디죠? 장항 화력 발전소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굴뚝도 아주 크게 아직도 그대로 거의 방치 되다시피 이렇게 멀리서 보면 돼 있는데 이런 데서 야간에 뭐 오페라 공연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뭐 로마나 이런 데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콜로세움 같은 데서 오페라 공연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에딘버러 성 같은 데도 야간을 활용해서 그 고성에 많은 자원들을 그 관광객들로 이제 흡수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짰듯이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형문화유산을 좀 브랜드화하고 이걸 상품화를 했는데 특히 경주나 이 신라문화권에 비해서 이 백제문화권은 유형 문화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무형문화재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한 거, 그 중에 특히 이제 뭐 축제라든가 이벤트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에 상품들을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공공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나 선진국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아직은 뒤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공공 디자인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품격이 높은 이 관광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그 충남 문화유산 관광의 과제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관광 명소화하는 거. 아까 발제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단순히 보는 거하고는 달리 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실제로 충남도의 관광객 이동량을 보면요, 과거에는 부여공주에 많이 왔습니다. 이제 곧 문화유적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서천이나 태안, 저 해안가로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최근에 와서 관광 패턴은 거기 가서 뭘 볼까가 아니라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체험거리를 좀 개발하는, 특히 백제문화 또 내포문화, 유교문화 이런 문화권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한 체험 관광 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통 역사마을, 그 아산 민속마을이라든가 또 근대 역사마을 강경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고도지역 유적을 활용한 체험은 이제 부여 공주를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 유산은 뭐 서천이나 태안 이런 데에서 갯벌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충남 문화유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지금 안내 시스템이나 안내 체계에 조금 아직은 다른 경주권이나 뭐 일본의 그 후쿠오카나 이런 데 비해서 조금 뒤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걸 조금 보완해야 된다. 특히 이 부여공주는 이제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관광 상품화. 그래서 요즘에는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스토리 드림까지 지금 가지 않습니까? 스토리 메이킹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안내판이나 안내책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제로 황해권이라 그러면 베트남까지도 저희가 포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까지도 이렇게 넓게 보면 포함할 수 있는데 관광지에 우리 이 부여공주나 이런 관광지에 가보면 일본어, 중국어까지는 돼 있는데 베트남어로 된 뭐 또는 러시아어로 된 팜프렛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디지털 관광 아까 발제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문화유산 디지털 관광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서 그런 쪽에 어떤 테크닉들을 개발해서 젊은 사람들을 더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 홍보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역에 있는 이제 충남권 관광지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SNS를 활용한다든가 스마트 관광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에 와서 이제 거슬 수 없는 그런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관심을 특히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요즘 관광객들은 이제 익히 알려져 있는 관광지는 잘 안 간다고 그럽니다. 대체로 숨어져 있는 관광지. 예를 들면 이 부여 같은 경우에도 국남지나 이런 그 유적지에 많이 갈 것 같은데 사랑나무 있는데 그쪽 통계를 보면요. 사랑나무 거기 이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쪽에 오는 것보다. 그래서 이 숨어 있는 관광지를 발굴해서 현지인이 안내하는 이런 시스템을 자꾸 구축해 나가야지 외지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논산도 그 온빛 자연휴양림이라고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드라마 촬영 이런 것들을 거기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추적을 해서 거기 지금은 홍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뭐 관광지에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숨어 있는 관광지들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관광객들은 장거리 여행을 별로 원치를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근거리에서 카페형 쉼터라든가 이런 데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여나 공주 또 이 충남권의 인근에 있는 대도시가 이 대전하고 세종시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전이나 세종시의 관광객들을 위한 카페형 관광지를 이제 좀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쪽도 그 마케팅이나 홍보 전략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그 제정한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뭐 5대 원칙이라고 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호 협력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백제문화재가 부여공주에서 이렇게 그 동시에 개최되고 있지만 상호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제문화재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부여공주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부여에서 할 때는 뭐 무왕 백제 문화재라든가 또 공주에서 하는 백제 문화재는 무령왕 뭐 그 백제 문화재라든가 뭔가 지역의 어떤 기반한 이런 컨텐츠들을 또는 앞세워서 그것들을 홍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상호 협력이 돼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 협력이 돼야지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셔널 트러스트에서도 이제 제안을 했고 두 번째가 지역 사회와 연계된 거. 그래서 자원들을 발굴해서 그 하는 거.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여와 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여에서 밤에 하고 또 공주에서 낮에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 주에는 부여에서 하고 다음 주에는 공주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 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적으로 뭔가 고민을 좀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동감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유적이 많다 그래서 관광객이 무조건 오질 않으니까 그 문화 유적을 활용한 체험거리 보는 것보다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발표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문화재의 진정성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고증이나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보존을 하고 해야지 문화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문화 유적이 많은 곳이 관광이 활성화된 것은 거의 공통된 일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문화유적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문화유적 플러스 뭔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꾸준히 개발해야 되는 게 이 충남의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순욱 교수님, 현지에 계신 어떤 경험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제가 정리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관광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알죠. 저희들이 전통적인 관광 산업에서 연계 관광 산업, 지금은 융합 관광 산업,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저희들도 학생들에게 어디까지 관광의 범위를 설정해 줄까, 니들이 할 일이 무엇이다 하는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 디지털 관광 시대로까지 이어지는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인구 소멸 문제는 행자부나 뭐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책 중에 뭐 해수부도 제가 볼 때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관광을 통한 대안 마련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공장을 쉽게 유치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생활인구, 관계인구 또는 우리가 생활 정주 인구들을 기업이촌 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마련해 볼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관광의 패턴의 변화는 저희들이 상상하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관광이 트렌드 산업과 성격이 있어서 사실은 그 트렌드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먼저 선도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의 관광 트렌드, 소프트웨어인 상품의 관광 트렌드, 체험 컨텐츠의 트렌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모방하다 보면 또 공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충청남도가 충청남도에 있는 유일한 문화유산 또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어떻게 선도할 거냐 하는 고민의 영역에 집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속 가능한 관광의 문제는 말은 지속인데요. 결국은 이 지속 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가는 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데 제가 어제도 우리 백제 문화단지에 왔는데요. 이번 대백전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아마 개발을 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잘못하면 모형문화인 백제문화 또는 이 사비성이 컨텐츠로 태워지지 않는다면 별로 의미 없는 관광문화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개발된 많은 좋은 컨텐츠가 있다면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주말에 이것을 또는 어떤 적정한 계절에 따라서 이 컨텐츠들이 지속 가능하게 연속해서 운영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의 영역. 이번 대백전 행사로 그냥 끝났으니까 그냥 내년에 또 하고 말지 이 정도로 끝나야 되느냐, 이 좋은 컨텐츠들은 주말에 또 활용을 할 거냐, 뭐 아까 나이트라이프 관광으로 활용할 거냐 이런 고민의 문제들을 예산부터 또는 집행부서까지 꼭 챙겨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 길게 기다리셨는데요. 우리 이인재 교수님이 제가 가끔 토론회 가면 항상 제가 시간을 5분 줄이면 10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을 제가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인재 교수님한테 그동안 죄송하고 미안했었는데요. 오늘은 좋은 고견의 말씀을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이인재입니다. 우리 차장께서 말씀했다시피 항상 시간이 부족해갖고 5분 하라 그러면 10분 하고 10분 하라 그러면 20분 해갖고 원성을
자제했었는데 오늘은 많이 하려고 하니까 또 할 게 없네요. 예, 청개구리인 것 같습니다. 앞서 지진호 대표님께서 충남의 어떤 현황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갖고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충남의 연구를 두지 않다 보니까 충남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그렇게 구체적인 설득력 있는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발제자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그 전략들에 대해서 몇 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좀 현대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께서 이제 다양한 충남의 자원에 대해서도 유산에 대해서도 또는 관광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떤 재현 형태로 전략으로 한 4개 정도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한 번쯤 다시 한번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그 관광 개발 방식이 특히 광역권 관광 개발 방식이 조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권역, 뭐 아까 얘기한 뭐 남북권이라든가 뭐 유교문화권이라든가 이렇게 지리적인 그 중심에서 권역을 설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개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전역적 관광 개발이라고 해서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동일한 자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묶어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전역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개발하는 방식에 있어서 테마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테마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역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좀 바라보는 관점을 그동안에 이렇게 묶어내는 관점들을 보면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원끼리 묶어내는 방식을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원 개발에 있어서 어떤 대상 중심이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이것을 이용하는 중심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화권이다라고 그 지역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법이 하지만 요거가 기존에 있는 그 단순한 개발 방식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개발하는 방식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활용의 문제는 생태계하고도 굉장히 좀 그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데요. 아까 이제 지금 발제 내용이 이제 생태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거점 형성과 생태계 구축이라는 건데 생태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태계라는 것이 우리가 자원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자원들이 빛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교육관광이다 그러면 그 교육관광을 서포팅해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축제를 주로 많이 해서 축제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보면 축제산업생태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축제산업생태계에서 보면 축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직접적으로 기획사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문화단체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 화성에 가면 뱃놀이 축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처음에 이제 퍼레이드 중심으로 하다가 이게 이제 외주를 줘서 전문 공연단 중심의 퍼레이드를 했는데 물가는 오르고 그 예산은 한정적이니까 그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인원이 처음에 200명이었다가 150명이었다 100명이었다 50명으로 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를 갖다가 원주에 다이내믹 댄싱 페스티벌처럼 공모제로 바꿨어요. 동일한 주제를 갖다 놓고 그 플랫폼 안에서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했죠. 근데 그게 참여하는 단체들이 한 100개 정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20명씩만 와도 100개가 왔으면 거의 2,000명 가까이가 축제장에 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누구냐였냐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다 해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축제라는 것이 일정 기간에 벌려지지만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문화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모를 했을 때 생태계가 형성이 돼서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서 축제 컨텐츠가 빛나는 거죠.
우리가 문화유산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개발한다 시설을 넣는다 그랬는데 항상 개발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하나도 없어갖고 항상 평상시에 이제 비어있는 형태가 되는데 자원을 개발할 때 제일 이제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그런 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옛날에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가서 하면 저희가 유교문화권을 점검해 나가면 전부 다 지역마다 돈은 내려왔지 할 일은 없지 그러니까 전부 다 충효관을 만들어 놨어요. 일단은 자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건물부터 짓는 형태였는데 이런 식의 개발 방식에서 조금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상을 바라볼 때 동질적 속성을 가진 대상들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면 조금 더 그 자원을 개발하는 방식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성의 시대에서 감성의 시대로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성을 대표하는 것이 만족이에요. 만족을 잘 보시면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내가 필요한 걸 충족시켜 줬느냐를 만족, 그래서 기대가 얼만큼 충족됐느냐에 대한 만족의 정도라고 본다면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만족보다는 체험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체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거예요. 이 기억이 남는 것이 꼭 진짜일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는 진정성이다 그래서 진짜를 보러 갔는데 요새는 오래 가슴에 남는 경험을 하러 갑니다. 무슨 시대냐면 이제는 이성의 시대에서 감성의 시대로 넘어갔고 이제는 진짜를 보든 가짜를 보든 크게 의미가 없어요. 나는 거기 가서 정말 오래 남는 기억을 가지고 왔느냐라는 거죠. 이게 꼭 진짜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버랜드나 미국의 디즈니랜드 가서도 오래 기억 남는 걸 감정을 가지고 오잖아요. 거기서 경험하는 것들은 진짜가 하나도 없어요. 다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을 갖고 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이 자원을 개발하는 방식을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라는 이런 여기를 같은 권역을 묶어내는 방식보다는 어떠한 경험을 심어줄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 우리 생태계 속에서 어떤 요소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좋네요. 시간이 많으니까 1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점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거점에 대한 정의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광거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저희가 관광 거점 사업을 하면서 제일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사람의 흐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물류라는 것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물류가 물건의 흐름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물건이 나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면 관광은 자원이 픽스되어 있고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접근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아무리 관광이 개발이 잘 돼 있어도 접근성이 없으면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가는 데 굉장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관광 거점 도시를 하면서 항상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관광 거점 도시는 해외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공항 중심으로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공항의 인접성들을 제일 중요한 지표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안동이 예외가 있었지만 안동 같은 경우는 KTX 이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접근성들이 좀 확보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점에서는 터미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점에서는 그 어떤 여행을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자기가 관광지로 가기 위한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지금 계획상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권역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황해에 중국과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느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점 개발을 하든 자원 개발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광역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관광객이 어떻게 오게끔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거점에 맞는 기능들을 부여한다라고 봤을 때 이런 면에서 관광 거점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허브 앤 스포크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터미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의 관광을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행자 센터 같은, 그러니까 작게 보면 여행자 센터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서 그 지역의 관광을 떠나듯이 이 광역 관광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자원이 모여 있는 것이 거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일 처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이 거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맞게끔 다시 계획을 그런 흐름에 맞게끔 관광객의 흐름에 맞게끔 거점을 재정립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스마트 관광 시스템을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스마트 관광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 제일 먼저 지정된 데가 스마트 관광 도시로 인천이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관광 도시 안 할 것 같고요. 왜 안 하느냐 하면 관광의 영역을 벗어났다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스마트 관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면 관광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인프라적인 특징들이 강하고 관광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지역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관광 상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공급자들이 모여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들은 그 전체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관광이 할 수 있는 영역과 관광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관광이 하려고 하다 보면 소위 얘기해서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충남의 문화권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러면 누가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고 이러한 전체를 포탈에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민간에서도 포탈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해야 되는 포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 좀 약간 포탈을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의론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만약에 설사 이게 잘 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포탈에 실리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네이버가 겪고 있는 게 있죠. 항상 네이버의 전면에 누구를 올려주느냐 안 올려주느냐 이런 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없다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정보를 독점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노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호텔인데 여러 호텔인데 누구를 제일 상당히 올려줄 것이냐, 하단에 올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런 스마트 관광은 꼭 필요한 영역, 그러니까 관광을 하는 데서 아주 필요한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하는 거고, 기술의 발달이 됨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고, 변해가는 거에 그냥 활용하는 정도면 되지, 우리가 개혁을 통해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약간 혁신을 통해서 제도를 만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시기상조라기보다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는 결국 그런 시대가 오겠지만 관광의 영역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관광 활동하는데 필요한 제약적인 요소들만 해결하는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지진혁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관광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크지만 자연에 대한 관광이 큽니다. 콜라보를 할 때 문화와 자연을, 문화 먼저 자연이라는 생각보다는 자연을 갖고 온 사람들에게, 보고자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문화를 보여줄까 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혼잡도가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계에서 중국과 인도가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기 시작하면 세계 여행의 어떤 하나의 구매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나라의 인구가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전체 70억 중에서 한 30억이니까 이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웬만한 파리나 런던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로 엄청나게 혼잡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잡하다 보니까 오버투어리즘, 그리고 소매치기들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가고 하루 종일 여행을 했는데 생각난 거는 가방 지키는 일밖에 한 적이 없고, 박물관에 들어가서 떠밀려 다녔던 기억도 밖에 없고, 루브르를 몇 번째 갔는데 이번에는 사진도 못 찍고 밖에서 찍고 오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 스위스에 있는 마을에 가갖고 진짜 일주일 쉬고 온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여행을 좀 했다는 사람들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토론위원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는 체험할 수 있는 거 뭘 보러 가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뭘 느끼러 가는 시대고, 그 느낀다라는 것이 특별한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차이를 느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부여가 새로운, 그죠? 뭐 우리께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어? 뭐 저 루브르나 이런 데 같은 큰 박물관에 있는 거에 비하면 뭐 초라하게 그지 없잖아, 그 사이즈나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작고 아늑하고 칸적한 것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황해의 어떤 그 트렌드의 흐름을 잘 이용하는 그러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재 교수님. 일단은 관광개발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유교문화권이나 내포문화권, 뭐 중원문화권 어떤 10년 전의 개발 방식의 방향이 지금의 관광 환경과 맞지 않다. 그리고 관광 소비자의 트렌드 관점에서, 이용자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행정 단위로 움직이고 나름대로 정부의 개발 방식이 아까 얘기했듯이 허브 앤 스포크 방식,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거냐 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일단은 지금 이제 감성의 시대고 공감의 시대다, 이성의 시대는 아니다. 사실은 관광은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어떤 사업이고,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면 관광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원은 고정되어 있고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거죠. 일반 우리가 제품들은 시장으로 찾아오지만 관광 상품들은 소비자가 그곳에 가서 같이 함께 일체화됐을 때 관광의 그 가치가 그 상품에 마무리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체험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을 얘기하셨고, 터미널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플랫폼 경제 시대고 관광산업도 플랫폼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체와 객체를 매개하던 에이전시 시대는 그것이 무엇으로 대체됐느냐 하는 것은 이제 플랫폼 여행사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 일반 전통적인 에이전시 사업들은 이제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 여행사들 또는 OTT 여행사들의 가치들이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마스 시스템 같은 터미널의 역할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충청남도도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시간상으로 한 10분 좀 넘어왔습니다. 아까 1섹션에서는 플로어에서 시간이 없어서 기회를 못 드렸는데, 제가 한 2분 정도는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 있으면 자기 소개를 일단 하시고,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토론자를 지명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일단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장 답변을 잘할 분에게 어떻게 보면 답변의 기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뭐 아니, 질문 받고요. 제가 혹시 추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우리 환황의 프로면은 이런 거 일부러 전략상으로도 한두 사람은 일단 이렇게 심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분위기를 좀 플로어에서 잡아주셔야 되는데 한 분도 안 계시나 보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충남도청에 근무하는 조상현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뭐 여쭙고 싶은 건 누굴 지정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금년에 대백제전이 열리는 장소가 백제역사 제한단지에서 열리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백제문화재에서 한 번도 백제역사 제한단지에서 백제문화재 또는
대백제전 행사가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제역사 제한단위가 조성된 지가 한 14, 15년 정도 돼가는데요. 심지어는 2010년도 세계 대백제전에서도 백제역사 제한단위에서는 이제 그 관련 행사가 전혀 열리지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그 부여 읍내에는 물론 지금 현재 그 구두레라는 곳에서 열렸었는데 그 지역에 부소산성도 있고 그 낙하함도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부여 읍내의 그 축제 기간 중에 상권 활성화라는 그 부분도 뭐 이건 민감한 얘기긴 한데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수해가 나서 이제 백제 역사 제한단위에서 대백제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제 축제를 할 때 그 어디에서 축제 개최 지역을 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이제 올해 그 부여군 말씀은 올해 이제 한번 행사를 해보고 향후에 내년에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정 절차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보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그 적절한 조정안을 낼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축제 장소와 축제 컨텐츠의 조화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또 아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의 문제도 또 상당히 중요하고 이 장소성과 축제 컨텐츠를 어떻게 융합시키냐가 축제의 몰입도, 관객들의 즐거움 이것을 만끽하는 중요한 핵심 두 개의 요소입니다. 마침 축제 전문가를 오랫동안 해왔던 지진호 교수님과 아까 이인재 교수님이 계십니다. 길게 시간은 못 드리고요. 한 1, 2분 내에 두 분이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축제 백제문화제는 둔치에서 하지 말고 시내권에서 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백제 문화에 대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외지 사람들이 백제 문화제가 있는 곳에서 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둔치에서 서울에 관광객들이 왔다 그러면 거기서 주차하고 거기서 공연 보고 거기서 밥 먹고 그냥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백제 문화에 대해서 머리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외국의 이제 축제들을 보면 주민 생활권 내에서 거의 축제를 에딘버러도 그렇고요, 일본의 그 마츠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도마 축제 이런 데 가보면 그분들은 화장실 문제, 주차장 문제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오로지 이 축제 컨텐츠 그것만 가지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저는 이제 생활권 내로 좀 불편하더라도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부여군에서도 몇 년 전에 이제 시내권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상하게 주민들은 또 그쪽 둔치를 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고요.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축제 컨트롤이나 이 관리하기에 둔치가 훨씬 유리하니까 그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시내권 또 문화재가 있는 쪽으로 오는 게 공주든 부여든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뭐 이인재 교수님. 네. 네, 뭐 축제 성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 역사 문화를 다루는 그 대백제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유적지가 있는 데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보통 둔치가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것은 편리성 때문에 많이 사용을 했죠. 그 주차라든가 어떤 관리. 근데 이제 축제도 이제 생태계의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냥 컨텐츠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하고의 어떤 서로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사식 그 어떤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축제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은 문화관광축제에서 공연예술축제와 달리 문화관광축제에서 축제 정체성은 지역 정체성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축제가 성공했을 때 지역이 같이 성공해야 되는데 둔치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똑같은 겁니다. 만족하고 체험하고의 관계하고 똑같은 건데 만족이라는 거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주차장이 편리했느냐 뭐 식음료가 많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만족의 정도라고 보면 체험은 정말 여기 그 실제 이 공주를 느꼈느냐 부여를 느꼈느냐 어떤
느꼈느냐에서 느낌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지역이 조금 더 불편함은 있지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축제가 조금은 더 불편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 그냥 차 안 갖고 오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해외 가보면 차 갖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됩니다. 똑같이 차를 갖고 오면 안 되겠구나를 할 수 있고, 여기는 그냥 마음의 준비가 내가 가기 위해서는 고생을 각오하고도 거기를 가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축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축제를 공부하고 애들을 가르치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축제의 본질적인 특성은 일상과 비일상의 공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다음에 축제 컨텐츠를 최대한 만족하고 즐거움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어떻게 연출할 거냐, 그런 것은 공간의 연출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축제의 아이덴티티에 맞게끔, 프로그램에 맞게끔 환경과 분위기를, 쉽게 얘기하면 임시 테마파크라고 생각하시면, 에버랜드는 에버랜드다운 정체성이 있고, 우리가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유니버설스다운 공간과 환경이 있거든요. 그 배타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축제는 축제 공간에서 즐기고 놀았던 사람들이 일상에 돌아왔을 때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본질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한다. 그리고 외국의 축제들은, 유명한 축제들은 다 공간성이, 장소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에든버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비뇽, 그 다음에 분유올의 라토마티나 모든 공간들이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많지 않아서요. 우리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표자가 코멘트 한 1분 정도 하고요. 제 마무리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오히려 그 토론을 좀 많이 들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유산과 관련된 그 관광은 이제 과거에 그 인식에서 이제 떠나서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 가치를 근데 그 어떻게 재미있고 안전하게 그 전달할 것이냐로 이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것이 항상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진정성과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어떤 진정성을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환항의 포럼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백제전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쌓이면 저희 공주부여 이 대백제 권역도 언젠가는 유럽과 같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나갈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황해 포럼이라고 주제를 정하고 내년에 10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과 일본, 베트남까지 해서 황해 프로그램이, 우리가 포럼을 하는데 과연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났느냐는 고민이 있어요. 결국은 이걸 연결하는 것은 관광 교통 체계가 하나가 있을 거고, 하나는 협의체를 통해서 결국은 공동의 관광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서로 인아웃 바운드를 관광객들이 서로 교류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도 시장님도 우리 공동 어떤 협의회를 구축하자, 이제 거기에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어떤 그 결과물들이 이런 토론의 결과물로서 뭔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관광은 빛을 본다는 본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구석구석에 있는 문화 자연유산, 또 무형의 유산들, 또는 그 사람까지, 우리 충청남도의 주민들의 환대 정신, hospitality 정신까지 포함하는 어떤 빛을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빛을 보여주는 것은 보이는 것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체계와 시스템과 환대 정신이 갖추어졌을 때 저는 부여, 공주, 충청남도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을 많이 갑니다. 구석구석을 찾아가죠. 저는 일본이 방문객들이 재방문이 많이 높은 이유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스텔리티 정신, 그 일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것이 재방문율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그러한 빛을 하나하나 잘 가꾸고 어떻게 보면 바라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충청남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우리 두 번째 섹션의 주제인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엔데믹 후에 전 세계적으로 여행이 코로나 이전으로 복원되고 있는 즈음인데요. 나라별, 지역별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어떻게 결과를 낼 것인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빛을 내야 한다는 좋은 말씀 주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김창수 경기대 관광전문대학원 원장님을 비롯한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